오늘은 분유타는법 영상입니다. 사용되는 아이템 보시고 출산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분유 타기 전에 간단하게 아이템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있는 예비 엄마분들은 내가 모유를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 모르는데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지? 그런 고민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출산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고 나면 모유 양이라든지 내 컨디션, 아기 성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모유를 먹이던 분유를 먹이던 사실 이 젖병이나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최소한으로 준비하시고 이제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 제가 조리원에 갔고, 이거는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모유를 길게 먹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조리원에 퇴소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나온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첫 출산이신 분들은 젖병도 어떤 걸 사야 될지, 크기는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출산 준비를 하던 이제 지난 9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해겐이라든지 그리고 또 더블아트가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었는데,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이제 해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예쁘고 너무 좋은데 사각 모양이라서 닫기가 조금 힘들더라.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 국내 브랜드 모유물을 준비를 했고요. 저도 첫 출산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뭐, 3개, 2개,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하게 있으면 다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3개, 이거 2개, 5개를 아기 낳기 전에 다 구매를 해서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었는데, 제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젖병도 최소 수량으로 그냥 당장 쓸 거 한 2개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해요. 왜냐면 아기가 이 젖꼭지를 그 아기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앓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육아의 모든 아이템이 그렇듯이 우리 아기하고 잘 맞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수량을 늘려 가시고, 또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바꿔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소한의 수량, 이렇게 뭐 한두 개 정도만 준비해 두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저희 아기는 모유를 먹는 동안에도 엄마 젖꼭지도 거부 반응이 없었고, 조리원에서 사용하던 그린맘이라는 젖병도 거부 반응이 없었고, 제가 준비했던 모유미라는 젖병도 전혀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해놨던 거를 그냥 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젖병을 구매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보통 160ml짜리가 있고 270ml가 있어요. 어떤 거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갓난아기는 조리원에서 나올 때 이제 한 2주 정도 됐을 때는 보통 한 60ml에서 80ml 사이를 먹어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이 작은 크기로도 충분하시고요. 2달이 지나면 이렇게 큰 게 필요해져요. 근데 저도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구매를 해놨었는데, 처음 구매하실 때는 이 작은 사이즈만 구매를 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젖꼭지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젖꼭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수량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소화 능력이 떨어질 때는 이제 좀 천천히 나오게, 조금씩만 나오게 이제 1단계짜리를 먹이고, 2개월, 3개월 때는 이제 조금 더 잘 나오는 2단계로 바꿔주고, 이제 그 다음에 더 5개월이 지나면 3단계로 바꿔주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도 브랜드에서 권장하는, 이렇게 구매하실 때 보면은 이제 온라인 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개월수에는 이 꼭지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기재는 돼 있지만 아기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기는 1단계로 꽤 오래 먹었어요.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개어냄이 많은 아기였는데, 이제 2개월 때 2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젖꼭지를 바꿔줬더니 사례가 막 걸려가지고 막 저도 몇 번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월 차인데 이제야 2단계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 젖꼭지도 너무 여러 개 구매하시지 마시고, 이 젖꼭지도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아기가 조금 젖병을 먹으면서 막 이유 없이 울 때, 그리고 막 답답해 할 때, 이제 그때는 이 젖꼭지의 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우유 양이. 이제 그런 때가 되면 젖꼭지를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분유탈 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젖병을 구매하실 때 같이 이제 구매해 두시면은 좋은 것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젖병을 먹이고 나면 씻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모유미라는 브랜드에서 컬러가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서 여기 걸로 다 구매를 했어요. 일단 젖꼭지 닦는 솔, 그다음에 젖병 닦는 솔, 그리고 이제 열탕할 때 쓰는 집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 젖병 닦는 세정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주변 지인들이 유일하게 이제 뭐 젖병은 다 엄마마다 다르고 분유도 엄마마다 다 다른데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젖병 세정제가 이 블랑 101이어서 이거는 이제 고민 없이 저도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일단 구매를 해두셔야 아기를 처음 데리고 오면 당장 쓰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모유를 먹일 경우에 준비해 두실 게 있다면 이제 유축기 정도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모유를 먹일지 아니면 내가 모유가 잘 나올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저는 유축 대여기를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퇴소하는 날짜에 맞춰서 집으로 배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유축기도 미리 막 준비해 두시고 사두시고 하기보다는 조리원에 있으시는 동안에 나의 몸 컨디션과 이제 모유를 먹이게 될지 그리고 내가 유축할 정도로 모유가 많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유축기도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유, 생수, 이제 비타민 D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리원 퇴소할 때는 모유를 먹이고 있었지만 금방 단유를 해야 되겠다고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아기가 이제 먹었었던 분유를 제가 조리원에서 구입을 해서 나왔어요. 이 분유 고민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브랜드가 정말 많고요. 수입 브랜드, 국내 브랜드 막 너무 많아서 이거 고민하시다가 보면 진짜 머리 아파요. 저도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다짐을 한 게 조리원에서 먹이는 분유를 끝까지 가겠다.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아기가 배앓이가 없고 그 다음에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저희 조리원에서는 남양에서 나오는 이 아이엠마더 컴포트 케어고요. 분유 회사들마다 이렇게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나오는 특수 분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남양도 나오고 메일도 나와요. 이 컴포트 케어 이름만 조금 회사들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것도 IM 마더가 있고 또 IM 마더 컴포트 케어가 있고 있는데 소화 흡수를 조금 더 도와주는 분유예요. 그래서 저희 아기는 이걸로 저는 지금 4개월 차까지 이제 단계만 변경해서 먹이고 있고요. 이제 보통 모유를 먹이더라도 조리원에 갈 때 이제 하루 이틀 정도에는 아기가 배불리 먹을 만큼의 모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분유를 먹여요. 그래서 그때 뭐 개원엠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뭐 국내 브랜드에서는 어쨌든 메이저 브랜드니까 저는 그냥 이 브랜드로 끝까지 먹이고 있고요. 이제 이 분유 부분은 엄마의 선택인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입 브랜드나 뭐 국내 브랜드나 영양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거. 결국엔 엄마의 결정이고 사실 저도 수입 브랜드를 한번 욕심을 내서 바꿔봤었는데 아기가 분수토를 하는 바람에 저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 아이엠마더 그냥 아기가 먹던 분유로 돌아온 케이스고요. 영양소도 그 제가 블로그나 이런 포스팅이 잘 돼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실은 국내 브랜드가 영양소 부분에서는 더 상위 랭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양소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왠지 수입 분유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찾아보시고 비교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수입 브랜드가 나빠요도 아니고 뭐 국내 브랜드가 무조건 좋아요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가장 비싸고 그런 브랜드의 이제 분유가 좋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생수는 이제 끓여서 먹여요. 저도 그래서 포트가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포트에 있는 걸로 분유를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식히는 거를 젖병을 이렇게 찬물에 식힐 때 좀 그 시간도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수를 아기 온도를 이 분유 온도를 갑자기 확 낮춰야 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 생수를 구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천년 동안 베이비 워터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워터도 뭐 수입 브랜드 워터 너무 많아요. 아기용으로. 왜냐면
국내에는 아기 전용 워터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9월에 처음 아기를 집에 데리고 올 당시에만 해도 저도 메일 유업에서 나오는 베이비 워터를 사용을 했는데 그 베이비 워터가 온라인몰에서는 더 이상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 품절 상태인 건지는 모르는데 저는 물도 수입 브랜드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유통기한도 길지 않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내 베이비 워터 이 브랜드를 먹이고 있습니다. 영양제, 비타민 D라든지 이제 유산균인데요. 어, 엄마들 사이에서 유산균, 비타민 D 필수냐 마냐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소아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제가 가는 약국의 약사 선생님, 조리원 이렇게 네 군데에다 다 여쭤봤었어요. 근데 의외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유산균의 경우든 비타민 D의 경우든 100일 이전에 뭐 굳이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모유를 먹이고 있다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유만큼 완벽한 건 없다고 선생님들은 모유를 먹이고 있다면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먹일 필요가 없고 나중에 분유로 바꿀 때 그냥 엄마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먹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00일 이전에는 되도록 그냥 영양제를 의존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유산균의 경우는 장애 운동이 아기가 자체적으로 그냥 장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유산균에 의지하게 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는 그 유산균은 처음부터 먹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먹이지 않고 있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배변 활동이 조금 안 돼가지고 매일 아기가 응가 변을 못 본다든지 약간 이런 트러블이 생길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먹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D는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약사 선생님들 다 권하시더라고요. 아기가 햇빛 보는 양이 적고 의외로 비타민 D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비타민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방울 저는 이제 모유를 이제 단유하고 분유를 먹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비타민 D는 매일 한 방울씩 매일 아침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아침에 딱 한 방울 넣어가지고서는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부분도 이제 분유를 먹이게 되면 유산균이나 비타민 D 정도가 있고 이것 또한 엄마의 선택이라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유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유를 탈 때 필요한 게 이제 포트인데 이제 제가 분유를 타면서 포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그 쿠첸 자동 분유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포트 부분은 요즘에 그 분유를 자동 제조해주는 베이비 브레자랑 그 다음에 포트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포트 제품 영상을 따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물을 끓이는 포트도 필요하세요. 그거는 이제 어떤 가격대 그리고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포트를 선택을 할 거냐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끓인 물이 필요하니까 이제 포트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일반적인 그 분유 포트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가지고 쿠첸 자동 분유 포트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분유 포트는 온도만 그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출수량까지 제가 체크를 해놓으면 여기 이렇게 젖병을 놓으면 그냥 70도씨 물이 120ml로 바로 따라지는 기능이 있는 포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제품 영상을 따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그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도 그냥 옆에 있으니까 같이 설명드릴게요. 출산 준비물 뭐 필수 아이템이니까 이제 젖병 소독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디자인 보고 어차피 성능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디자인 보고 화이트에 골드바가 그냥 깔끔한 것 같아서 스펙트라 제품으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나 젖병 소독기는 뭐 필수 아이템이니까 이거는 미리 이제 출산 전에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분유를 본격적으로 타볼게요. 국내 분유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70도씨의 물에서 분유를 타요. 분유 회사에서 권장하는 온도예요. 수입 브랜드의 분유 같은 경우에는 40도씨의 물을 이용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 이유는 제조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하고요.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유를 열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카자케균이 70도씨의 물에서 죽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모르는 그 균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70도씨의 물을 권장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분유 회사에서 나와서 하시는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참고하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기는 지금 하루에 160에서 200ml 한 번 수유할 때 그 정도의 양을 먹고 있어요. 지금 4개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보통 한 140ml를 쭉 먹다가 밤에 자기 전에는 대중 없이 막 180ml 더 달라고 울면 한 200ml까지도 먹고 자요. 1000ml 이내로만 먹이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기에 따라서 아기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양을 늘려가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아기는 지금 4개월 차예요. 그래서 일단 이 따뜻한 물을 70도씨의 물을 이렇게 젖병에 담아주시고요. 이 먹는 양은 신생아부터 이제 개월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저희 아기는 지금 160ml를 타볼게요. 이렇게. 근데 120ml만 제가 이렇게 따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70도씨의 물이잖아요. 이건 아기가 먹기가 조금 뜨거워요. 그래서 분유를 타고 나면 항상 수돗물 찬물에다가 식혀야 되는데,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알지만 아기가 막 2분 3분 사이에도 막 자지러지게 울면 제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저는 그 식히는 시간도 막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120ml 정도만 따뜻한 물에 분유를 충분히 녹여주면 그 사카자키 균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수를 조금 섞어가지고 물의 온도를 낮춰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유가 보시면 보통 이 국내 브랜드의 이 800g짜리 분유, 이게 800g 맞거든요. 이 800g짜리 들어있는 스푼은 40ml의 한 스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가 80ml 분유를 먹는다 그러면 2스푼, 120ml를 먹는다 그러면 3스푼, 160ml를 먹는다 그러면 4스푼을 사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4스푼을 넣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스푼 하면 160ml고요. 이제 알아두실 거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아기가 먹는 양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유 양이 늘려갈 때 20ml, 40ml씩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이 20ml짜리 그 스푼도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디 들어있냐? 이 같은 분유 회사에서도 400g짜리 캔에는 이 작은 스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스푼을 그때 작은 캔에서 하나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있으면 좋더라고요. 아기가 밤에 잘 때는 이제 한 20ml, 40ml 정도 필요할 때는 이걸로 계량을 해서 타니까 좋아서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분유를 녹여요. 분유를 타실 때는 이렇게 흔들면 기포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공기가 차면 아기가 배앓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유를 탈 때는 옆으로 살살살살 하면 보시면 굉장히 잘 녹아요. 한 10번만 비벼주셔도 거의 지금 분말 가루가 다 녹았거든요. 이렇게 살살 너무 세게 안 해주셔도 다 녹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대로 먹이면 아기가 좀 뜨겁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저는 이렇게 생수로 160ml를 맞추면 딱 먹기 좋은 온도로 낮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살살살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이렇게 이런 데다가 놓으면 아기가 느끼는 온도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미지근한 정도예요. 40도씨 아기가 먹기 좋은 온도. 이렇게 저처럼 안 타시면 이제 찬물에, 흐르는 물에 조금 식히시던지 아니면 조금 미리
펴놓으셨다가 식은 상태로 먹여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번거롭고 힘들어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침에는 이제 여기에 아기 비타민 D를 한 방울 더 떨어뜨려서 먹여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분유가 완성됐습니다. 분유 타는 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분유포트나 그리고 이 분유포트랑 이 젖병 소독기 기계도 제가 후기 영상을 올려드릴게요.